조성래 회장님 기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계산을 해보면 핵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불리해집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비핵적인 방법이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쓰기가 편하고 목적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 더구나 92년에 남북한 간의 비핵 박화 선언을 해놓은 게 있어서 우리는 조약을 지키기 때문에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건 사실 오늘 토론의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을 미리 우리 안 선생님께서 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여러 5개 나라를 앞서서 둘이 모든 점에서 일치해가지고 힘을 합친다고 그러면은 핵무기 해결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큰 힘이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미국과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오kun오기 선생님 답을 하셨습니다마는 동굴아파와 북한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동굴아파는 사회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혹은 공산주의 국가라도 됩니다. 북한은 신정체제 국가입니다. 일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방법은 달라도 동굴아파 국가들은 자기네 인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까 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정부였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이 아니고 지배하는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80년대 말에 제가 정부의 명예에 의해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동굴아파도 갔었고 독일도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북한과의 차이점을. 동독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솔직히 얘기합니다. 결국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당한 것이 동독 인민들의 생활에 나을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독 공산당이 포기한 겁니다. 우리도 북한에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오kun오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아마도 어떠한 형태든지 다음 리더가 나오면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북한의 리더들은 제가 회담 때 만나본 사람들의 그 느낌을 보면은 현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가면 북한이 잔존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끝나게 되면 어떤 형태라든지 북한의 개혁 개방의 시작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히라이와 선생도 말씀하셨고 중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 주신다면은 북한 핵 문제가 훨씬 쉽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제가 지난주에 북경에서 똑같은 문제를 논하다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한테 하소연을 한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줘야만 중국이 영향력을 가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장제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론 얘기인데요. 제가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고 군사강대국 되는 걸 지지 찬동한다는 얘기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만일에 일본이 현재 군사대국이고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이고 중국이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대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현재 중국이 지금처럼 느긋하게 북한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일본이 좀 더 어서티브해지면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구축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내 정치 문제, 특히 한일 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양국 정부가 모두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 보고 무장하라고 권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플리케이션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장제국 선생의 얘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과거가 선례가 된다고 그러면은 냉전 종식 과정을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간이 소련을 굴복시킨 과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디탕트의 성공인데, 그때도 앞에 디터런스 능력과 디펜스 능력을 먼저 갖춰놓고 그리고 나서 그 힘을 바탕으로 디탕트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앞에 디터런스와 디펜스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디탕트를 하는 것은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더 상당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호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았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북한이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탕트를 위해서 제가 디터런스와 디펜스 능력을 갖추자고 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자님들의 중간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